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비트코인과 함께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뛰고 있죠,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229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여겨졌었던 7,160불을 뒤집어 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트코인의 강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소식 및 분석들 중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또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블록체인이 황금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 기업 블록체인 회사들의 최대한 그 가능성을 이끌어낼 것을 이제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기사인고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미국과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서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블록체인 자체를 놓고 골든 오퍼튜니티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맥락은 일단 비슷합니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고 미국과 유럽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격을 해야 되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블록체인 업계를 독려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고요. 이 비트코인도 좀 이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에이다의 창시자이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누구죠?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찰스가 최근에 비탈릭과 이더리움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비탈릭식 속도에 맞춰서 발전한다. 비탈릭 부테린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명확히 안다면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근데 비탈릭 이 자식 같은 경우는 전에 회사를 차려본 적도 없으며 프로젝트를 추진해본 적도 없다.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며 CEO도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비탈릭 넌 애송이야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번 했다라고 하네요. 비탈릭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가격이 상승했죠.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골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해가지고 알려드리는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골드가 세 번째 반감기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오늘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IMBTC 유니스왑 작은 풀에서 이더리움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약 1278개 이더리움이 털렸다라고 합니다. 이 공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풀에만 영향을 준 것이고요.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 및 비트코인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다 싶었더니만 또 이런 식으로 해커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22만 달러치를 몽땅 털어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세계적인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암호화폐 미디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따지자면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산하에 메달리온 펀드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에 한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기관이 CME 선물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자산 플랫폼이죠. 거래 플랫폼 이토로에서 1분기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를 냈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대체 자산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이고, 비트코인과 금은 최근에 헤드라인에서 가장 많이 함께 언급이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록 지금 비트코인이 S&P 500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비트코인을 S&P 500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심리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플랜 B라고 있죠.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 2년간 비트코인 가격은 10배가량 상승할 것이다.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비율로 봤을 때는 금보다 높아질 것, 이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는 금보다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꽤 상큼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10배가량 상승, 이 플랜 B가 예상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지금 상승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과 분석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에 이제 거래소의 테더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월 12일 급락장 이후 비트코인 반등에 투자자들이 신중하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쉽게 신뢰하지 않고 쉽게 비트코인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덩달아 가지고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카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1,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급락할 당시 그때 프랙탈과 유사하다라는 지적을 남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프랙탈이야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렇게 보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보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자금이 무려 4억 9,800만 달러 정도가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특히 이제 이더리움에 들어온 돈이 더 많아가지고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1분기 보고서를 분석을 해봤었던 아이반 온테크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했고, 제가 어제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인 것이겠지만은 월가 있죠. 월가가 36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월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36만 개, 이 고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증시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또 증시가 폭락해버리면은 마진콜 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아 제낄 수도 있는 위험성이 더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정말 기록적인 월가의 자금이 그레이스케일로 들어왔었는데, 2020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이 자금 들어오는 양이 좀 더 줄어들어가지고 지난 2월 대비 프리미엄이 약 30% 감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는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비트코인 GBTC 프리미엄 감소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GBTC 같은 경우 기관 투자가 차지하는 자금 분량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2020년도 2분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CME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CME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그 전달에 대비해 가지고 44% 정도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4월달 2020년 2분기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남은 2분기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첫째 달은 1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월가를 비롯해가지고 기관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소식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미국 CFTC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은 기관 숏이 우세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에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가중되게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세가 코인베이스에 의해서 멈춰질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7,200불 그 위부터 매도벽이 쫙 깔려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7,400불대.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3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좀 거창해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유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트레이더 XO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하락형 채널상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오르기는 오르되 이 상단에 맞고 떨어져가지고 4월에 오픈 가격이었었던 4,000불대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그 프랙탈인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전에 10,000불대에서 3,000불대까지 하락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딱 터치하고 떨어질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서 미리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많은 자금들이 아직도 테드에 몰려있다는 것은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해 있는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어서는 분석가들의 분석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BTC의 IUC 진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가 전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7,000달러를 뚫긴 했지만 위로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고, 전에 7,240불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원한다 그러면은 7,500달러를 뚫고
$8,000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야 나는 이제 강세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CME 선물이 $7,080에서 마감을 했다. 아직 비트코인 CME 갭이 7,315불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갭을 메꾼 후에 월요일 땡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갭 7,080불대를 메꾸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을 완전하게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다른 분석가 역시 나는 주말 비트코인 상승은 믿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뉴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볼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 듯한 혹은 상승을 믿지 않는 소식들과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다음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 마찬가지로 프랙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갤럭시는 비트코인이 $9,000 중반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플랜 B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0년 말까지 $30,00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2020년 말까지 $30,000 가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가 및 미디어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하방을 보고 있는 것이 7,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 3, 이렇게 7대3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S&P 500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 미국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주게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23일 정도가 남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토마토밭까지 또 나들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모아본 정보들 그래도 참고하는데 도움이 좀 된 것 같아 그러시면은 오늘도 대포를 한방 꽝 쏴주시면서 광고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시고요. 이 광고를 쏴주는 광고주들도 한번 또 방문을 하셔서 구경을 해주시면은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